암호화폐에 대한 국내외 강력한 규제와 테더 코인을 둘러싼 시세 조작 의혹이 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900만 원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영하 17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자 집 안에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아침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더니 900만 원 선까지 붕괴됐습니다. 국내외 강력한 규제와 테더 코인을 둘러싼 시세 조작 의혹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3시쯤 전날 대비 21.23% 내린 890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 시세와 비교하면 65.7%나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세는 잇따른 국내외 규제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테더를 중심으로 한 시세 조작 의혹이 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암호화폐 업체 테더가 시세를 조작해 지난해 말 암호화폐 가격 폭등을 이끈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혁신도시를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혁신도시 테마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돼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미흡했다고 진단해서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16년 기준 13.3%에 불과합니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지역을 혁신도시 테마에 맞게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전이 이전한 나주를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도로공사가 이전한 김천을 스마트 교통도시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의료, 교통 등 인프라 투자도 추진됩니다. 우선 올 상반기 경남에 24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강원 지역에 25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철 운영 확대, 고속 시외버스 경유 노선 확대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됩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합니다. 강원 지역은 스마트 헬스케어, 경북 지역은 미래형 자동차, 전북 지역은 스마트 농생명 등에 특화된 도시로 육성하는 겁니다. 이곳에 기업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입지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기업이 공장 등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도에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사상 유례가 없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우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에 따라 최근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집안에서 모바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이 낀 달에는 20% 정도 높은 매출이 나타나는데 지난해에는 1월에 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 1월 온라인 매출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매출은 22.3%나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업체들도 한파에 한박 웃음입니다. 지난달 티몬의 신선식품 판매 서비스인 슈퍼마트의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0% 증가했고 옥션도 지난달 23일부터 29일 전년 동기보다 신선식품 매출이 149%, 가공식품 매출은 134% 늘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외식부터 쇼핑, 엔터테인먼트까지 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도 한파 특수를 누렸습니다. 스타필드 하남과 고향점을 찾은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가 유통가의 모습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지난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자동차 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월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가 내수시장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이 기세를 몰아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차의 내수 판매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월 국산 완성차 업체는 11만 2,452대를 팔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5.9%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선전했습니다. 새해 첫 달 10%대 내수 판매 증가를 보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대차는 1월 5만 1,422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여파와 SUV 라인업 부족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현대차는 올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방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상반기 출격을 앞둔 신형 산타페와 차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를 앞세워 판매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아차 역시 양호한 성적표를 거두며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39,105대를 팔았습니다. 판매 견인차는 스토닉과 니로 등 소형 SUV였습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 등 SUV 차종의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쌍용차의 판매도 두드러졌습니다. 14년 만에 1월 최대 내수 판매를 기록한 쌍용차. 2004년 이후 최대 실적인 7,675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선보인 렉스턴 스포츠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지난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자동차 업계. 1월 상승세를 바탕으로 판매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액면 분할 결정도 전혀 호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손이 외국인과 기관주주에게는 액면 분할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데다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4.26% 떨어진 238만 5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있었던 액면 분할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40만 원 선마저 깨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가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처럼 강한 팔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OLED 패널 고객사인 애플은 현지 시간 1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0.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 매출이 전체의 약 15%였고 그중 30에서 40%가 애플에서 나왔음을 고려할 때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아이폰의 물량 감소와 OLED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큰 폭의 영업이익 둔화가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5% 낮췄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진 것도 실적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액면 분할 호재로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에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치를 낮춰 매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이폰 X와 아이폰 8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애플이 올해도 이 같은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을지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아이폰 7,73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9.3%로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7,44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18.6%를 기록 2위에 그쳤습니다. 또 중국의 화웨이가 4,100만 대의 판매 실적으로 10.2%의 점유율을 보여 삼성전자를 뒤쫓았습니다. 애플의 1위 자리 탈환은 아이폰 X와 아이폰 8 등의 판매가 지난해 4분기에 이루어지면서 신제품 효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4분기 갤럭시 노트 7을 단종한 사이 신제품을 내놓은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 이듬해인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21.1%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고 애플은 14.3%의 점유율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고가 제품 위주인 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보급형에서부터 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시장 확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애플의 아이폰 X 1분기 생산량이 애플의 기대치인 4천만 대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경쟁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금융혁신 과제로 금융 분야 경쟁 촉진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금융권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대형사보단 작지만 전문적인 미니 금융사들의 설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한 이후 시중은행의 금리와 수수료가 낮아진 것처럼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더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경쟁도가 낮은 금융업권의 경쟁을 촉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에 미니 금융사를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미니 금융사라는 게 기존 회사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주택마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게 등 다양한데요. 반면에 은행은 나눠봐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두 가지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영업 대상이 되는 특정 소비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은행이 나오도록 종류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로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인가 단위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전문은행이나 자영업자 전문은행 등 특화된 전문은행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권도 마찬가지로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로만 구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이나 간병보험 또는 애견보험처럼 특화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 보험사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면 작은 규모의 자문사들이 활발히 생겨나서 일임사나 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치매나 유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사도 설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경쟁이 더 세분화되면서 전문성이 더 강화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 미니 금융사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한데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지난 2015년 말에 영국에서 문을 연 아톰뱅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은행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점 없이 모바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면서 소상공인 금융 업무에 특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저축계좌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예금 보유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세계금융 중심지인 영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은행이 됐습니다. 또 전문 보험사의 경우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설립된 일본의 애니콤은 애견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입니다. 일본 애견보험 시장에서만큼은 이 회사가 대형사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국 동물병원과의 탄탄한 제휴협력 관계를 통한 진료비 데이터 구축 등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이 회사의 힘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선 이 미니 금융사를 키우겠다라는 이 정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애견보험 같은 경우만 해도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이미 이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 이 상품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이 미니 금융사를 키우겠다라고 애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금융위는 소수 대형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구조가 생산적이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금융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돈이 안 되는 상품 판매에는 회사들이 소극적이고 돈이 되는 상품들을 밀어주는 관행이 이런 대형사들의 과점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 건데요. 기업 대출에 쏠려서 발생한 IMF나 최근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 문제도 몇 안 되는 대형 은행들끼리 돈 되는 곳에 몰려다닌 영향이라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수요에 발맞춰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미니 금융사들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보험 시장에서 전문 보험을 통한 이 같은 기대 효과들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개와 고양이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니콤이나 아이팻 등이 설립되면서 일본 펫보험 시장은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8.7%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애니콤에서만 전체 직원 700명 중 수의사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수의사 고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정부의 미니 금융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기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 민간 합동으로 35조가 투자돼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개최한 미래차 산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과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슈퍼차저 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충전소도 매년 1,500기를 설치해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 숫자와 비슷한 1만 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5,000km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 제주를 시작으로 주요 도심에 스마트 도로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올해 전기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에서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하고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참석 의원들은 의총에서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대상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왔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라는 평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황제주로 불리는 10여 개의 고가주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비중은 소수점 아래로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주당 주가가 50만 원 이상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롯데칠성, 태광산업, LG생활건강 등 모두 11개입니다. 코스피 전체 상장 종목 중 1.4%에 불과한 이들 고가주의 시가총액 합계는 400조 원에 육박해 전체 시총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의 거래량 비중은 코스피 전체 하루 평균 거래량의 0.16%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탓에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이 높아 거래를 어렵게 한 영향입니다.
우리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 명부를 작성해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 자녀 등 37명을 부당 합격시켜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강구 전 은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 부문장 등 4명의 인사 담당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 이름이 미래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양당 통합추진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운영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연구실 조사 결과 주당 150분 정도인 고등학교 체육 수업 권장 시간을 채우는 학교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체육 수업에 일주일 중 2시간 반도 할애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크게 춥지 않아 활동하기 무난한 하루였는데요. 밤사이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서울과 경기 북부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경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1에서 최고 3cm입니다. 눈이 그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이후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눈이 내리다 새벽에 그치겠고 이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에 눈이 그치겠지만 울릉도 독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눈이 내린 뒤 아침에 그치겠고요. 호남 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다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매서운 한파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